네, 안녕하세요. 바둑지배자입니다. 자, 오늘은 한중일 바둑천재 삼국지에서 한국의 바둑천재 김은지 선수와 일본의 바둑천재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의 대국을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는 2007년생으로서 지금 이제 한국 나이, 예전에 한국 나이로 치면 18살이죠. 그리고 스미레 선수는 그보다 2년 후배인 2009년생으로서 예전에 한국 나이로 16살, 중3의 나이가 되겠죠. 자, 두 어린 기사가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그리고 바둑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맞닥뜨렸습니다. 어떤 바둑을 보여줬을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 나카무라 수미레 선수도 모두 양하점으로 받아서 두 기사 간에 지금 양하점을 두고 무난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날일자를 두어갔습니다. 좀 쉽게 둔다면은 사실 느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아무래도 변화가 좀 더 적은 그런 정석인데요. 날일자를 두자 여기서도 흑이 선택이 이렇게 쉽게 가는 것과 또 붙여서 백한테 싸움을 강요하는 수가 있는데, 김은지 선수는 싸움을 걸어가면은 복잡한 변화를 절대 빼질 않습니다. 자, 그만큼 두 기사 간의 지금 공부량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끊어가는 수를 두자 정말 눈이 어지러울 정도의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복잡하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정석의 형태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백의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쪽을 호구 치는 것이 좀 쉬운 진행이긴 합니다. 흑이 귀를 살면 백도 이쪽을 살리고 나서 흑이 여길 끊어간 다음에 이쪽을 호구 쳐서 바꿔치기 형태, 안에서 빅이 나오면서 바꿔치기 형태가 되는 아주 복잡한 정석인데, 지금 스미레 선수는 더 복잡한 것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양 기사가 별로 부담이 없는 듯 합니다. 김은지 선수도 이쪽을 끊어가지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갔고요. 자, 스미레 선수도 여길 이어가자 이제 귀를 젖혀서 이쪽 흑돌을 보강을 해놓고, 백돌도 지금 이 돌이 아직까지 못 살아있죠. 늘어가지고 수상전을 하자고 하니까 이제 이 돌이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여가지고 진출을 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갔다가는 이 한 점이 지금 걸리면서 이 돌도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스미레 선수도 여기를 넘어가자, 자, 이제는 이 돌의 안위가 좀 위험해졌습니다. 백이 또 연결이 된 그런 모양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반격을 하고 이제 서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밀어가니까 지금 이 돌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데, 두 기사가 지금 정확하게 AI가 제시하는 정석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지금 공부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수가 굉장히 재밌죠. 여기를 젖혀가지고 이쪽을 이런 데를 젖히면 여기를 쳐서 지금 수상전이 흑이 한 수 느리게 됩니다. 되돌려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 돌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버리기 전에 먼저 중앙을 하나 밀어서 선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쭉 눌러서 단수를 친 다음에 벽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자,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쳐서 여기까지 기나긴 그런 AI 정석이 나왔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백이 집이 확정가가 굉장히 많아서 백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변의 발전성은 흑이 갖추고 있고, 여기에 확정가는 있지만 이 흑돌이 생각보다 지금 약한 돌은 아닙니다. 여기도 선수가 되고 느는 것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벽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입구자를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게 약한 듯 약하지 않은 그런 돌이기 때문에 바둑은 잘 어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이제 다가갔는데요. 자, 여기까지도 공부가 돼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기존 옛날의 정석으로 치면은 사실 이쪽을 두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AI는 정확하게 스미레 선수가 둔 날일자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런 데를 딱 들어갔을 때 이 돌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두면은 이런 데 붙여가는 활용 맛이 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이득을 보는 수가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날일자를 뒀을 때 집으로 확실하게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수이고요. 예전 같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바둑의 길이가 많이도 바뀐 것 같죠. 자, 그리고 김은지 선수도 넓게 벌려가서 지금 이 수는 상변을 지킴과 동시에 이 돌도 어느 정도 좀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렇게 굳혀가면서 3-3을 주지 않는 것이 요즘에 유행하는 수법이긴 하거든요.
아마도 이런 데를 씌움을 당했을 때 여기가 좀 외로워지는 거를 방비하는 차원에서 상변을 지켰다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스미레 선수도 이 귀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응징으로 3-3을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한 수였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도 비슷한 정석이 좀 나오나 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아주 쉬운 그런 정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스위칭하는 정석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 정석은 이거를 이렇게 사석작전을 했을 때 이제 지금 김은재 선수가 정확하게 외치고 있죠. 이 축은 내가 유리하다. 축이 유리하면은 흙이 일반적으로 좀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날일자를 둬서 이 정석이 나왔을 때는 차후에 나중에 이 돌이 헤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흙이 석점을 살리기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 맛이 남아있게 되죠. 만약에 이걸 살린다면은 이쪽을 두고 이런 식으로 살렸을 때 결국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 두 점이 제압이 잘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압을 하면은 이 돌을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다시 버려버리면 이 오른쪽에 발전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꽤 복잡한 맛이 있는데 지금 이게 축이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스미레 선수도 이쪽을 그냥 받아놓고 여기에서 손을 빼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두 기사가 뭐 여기까지는 정말 결점이 없는 그런 완벽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이에 걸맞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정말 중3과 고2의 나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는 내용인데요. 따내면은 여기를 이어서 둘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좀 아껴놨습니다. 이걸 아껴놓는다는 것은 차후에 이쪽을 단수치고 끊어서 싸웠을 때 이 두 점이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손을 빼니까 김은지 선수도 한번 따내가지고 이 한 점을 내주고요. 여기에서 치는 것이 선수이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100 이런 곳을 붙여가면 상변이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단수를 안 하게 되면 일단 느는 것은 여길 치고 나서 어차피 공격하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지금 보류를 한 채로 그대로 여기를 붙여가지고 백도를 압박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세력이 있다 보면 이렇게 좀 두기가 쉬운데 의외로 그냥 3-3만 파더라도 이 우변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차후에 이쪽을 단점을 끊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삭감하는 방법도 생길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히려 우변 쪽으로 돌을 몰아주는 것이 고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도화지에다가 하얀 도화지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초반은 대부분 다 정형화가 돼 있는 느낌이라서 두 기사가 전혀 결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부터 이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정말 잘 두는 사람이라고 하겠는데요. 자, 스미레 선수의 선택은 바로 여기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왜냐면 흙이 뭔가를 받아주면 이 돌에 대한 지금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김은지 선수도 정확하게 대응이 날아옵니다. 완벽한 블루 스팟이에요. 이걸 붙이면은 넘어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만 하다. 그리고 백이 이쪽을 막아다는 걸 틈타서 중앙을 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이쪽을 따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투를 할 때 이 나가는 맛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이 돌이 잡혀있긴 하지만 뭔가 활용하는 맛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 쪽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돌려쳐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남아있는데 그 수를 깨끗하게 지금 없앤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적극적인 거는 이쪽을 좀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을 안 뒀기 때문에 당연히 김은재 선수도 기세 좋게 여기를 뛰어나왔고요. 자, 맥점 같은 곳이 뭔가 행마 자체가 굉장히 품위가 넘칩니다. 여기를 이렇게 무겁게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 돌을 가볍게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흙의 지금 약점을 보면서 은은하게 연결을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흙도 연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날일자를 당했을 때 이 돌의 안위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두니까 백도 밀어주고 자, 이제 여기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 날일자로 오는 콤비네이션 아주 좋죠. 자, 흐름상으로는 뭔가 좀 김은재 선수가 좀 가져온 느낌인데 아직까지도 바둑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돌이 아직까지 그렇게 잡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넘어가면 한쪽을 끊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상 붙여 나오면은 이 돌을 제압하기에는 좀 까다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은재 선수도 여기서부터 맥점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갔죠. 이 붙여놓는 수는 집으로는 좀 손해인데요. 여기에 좀 확실한 선수를 하고 이 도래를 좀 튼튼하게 해놓은 효과가 있죠. 자, 그러자 이제 심스미레 선수도 이 도를 좀 가볍게 보고 나중에 이렇게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이제 이어가지고 통째로 살려 나올 것인지에 대한 맛을 남겨놓은 채로 이제 이쪽을 뻗어갔습니다. 상변만 지우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결국 여기를 젖혀 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백이 그 전에 여기를 진행하기 전에 좀 더 앞선 진행에서 요 치중간수로 이수로 여기를 3-3을 파기에는 조금 바둑이 너무 얇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귀는 크지만 이돌이 압박을 당하게 되면은 우변하고 상변 일대가 너무 넓어져서 이걸 좀 부담스럽게 보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수법이 있긴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여기를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흑이 귀를 지키는 수를 둔다면 하변을 좀 잘게 쪼개게 되면 요 늘어돈 자리에 돌이 없기 때문에 이 돌을 살리기에는 방금 전보다는 다소 좀 쉬운 모습이어서 이것도 가능했던 그림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길 젖혀 있는 수는 정말 아주 큰 자리죠. 백에 지금 치중을 보고 있기도 하고 귀를 깨끗하게 굳히는 자리이기도 한데 지금이라도 스미레 선수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고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끊는 것은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모양 좋게 이쪽을 받아놨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전투가 진행이 돼서 아주 어려운 흐름으로 갔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가 정말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장면인데 사실 여기에서 스미레 선수가 이쪽을 침착하게 막아뒀다면은 바둑은 지금부터입니다. 5대5 바둑이 되고 이게 막상 흑이 먼저 잡으러 가더라도 이 돌을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여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이런데 밀고 나서 이렇게 띄워나가는 게 남아서 좀 쉽지가 않고 흑이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여기 끊는 맛이 계속 있다는 것이 지금 걸립니다. 이쪽을 끊거나 이렇게 찝었을 때 이 돌이 끊어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먼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막상 여기를 두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점이 생각보다 요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은 여기를 붙여서 늘어서 이 자리를 지금 진출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여기를 하나 잇고 백이 뛰었을 때 요 날일자로 오니까 이 자리가 너무 지금 급소처럼 다가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두 점이 제압돼서는 흑이 이제 걱정이 없어졌죠. 이 돌도 약한 돌이 아니고요. 자, 눈물을 머금고 스미레 선수가 이쪽에 사석 작전하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지키고 나니까 여기를 젖히기도 좀 애매한 거죠. 끊는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젖히지 않고 그냥 지켜야 그래도 다음번에 이 맥점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라 나오는 맥점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늘어버리니까 여기에서 지금 김은재 선수가 얻은 전리품이 상당합니다. 이 흑돌들이 모두 연결이 돼 있고요. 백돌은 좀 고립돼 있는 모양이고 나중에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 좀 돌의 투자가 필요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김은재 선수가 확실하게 앞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스미레 선수도 놀라운 승부 호흡을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유력한 참고도 중에 하나를 둠으로써 지금 하변을 도려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간 김은지 선수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쪽을 끊어서 몰아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상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정신없이 흔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쪽을 시원하게 두 칸을 끊어가니까 이 백돌이 나가면서 이 돌에 대해서 지금 데미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이쪽을 끊어차고 하고 붙이는 이런 맥점 자체가 뭔가 좀 약간 억지스럽죠.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두면은 치고 나가면 그냥 흔히 말하는 빠개진 형태가 되면서 백돌들이 다치게 됩니다. 다치게 된다는 건 흑한테 계속해서 전리품, 실리를 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이쪽을 밀어가니까 지금 이 흑에 대해서 공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난감한 그런 모습이죠. 자, 백흑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면 이 돌이 다시 바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완벽하게 휘어잡은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몰아치는 것이 폭풍과 같습니다. 자, 여기를 장문을 탁 씌워가니까 뭐 망설임이 없어요. 이런 장문이 나올 때 뭔가 좀 착각이 있진 않을까, 자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가 있는데, 수읽기로 워낙 자신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따내고 보니까 이 패가 무슨 패죠? 꽃놀이 패가 됩니다. 흑은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인 거예요. 네, 그리고 흑은 준비된 패감이 있었죠. 바로 이쪽을 먹여쳐서. 자, 이제 이런 이유들이 저희가 보리 선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인데요. 자, 이쪽을 먹여치고 패감을 써가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체 패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 패감들이 약간씩 손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따내니까 가장 깨끗한 수로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지금 야금야금 이득을 보면서 살리고 있죠. 자, 이렇게 따내고 지금 다시 따내고 여기를 먹여치고 다시 따내고 이렇게 나가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안 받고 수상전을 가는 것도 있는데요. 이쪽을 젖히고 이제 이런 수상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씌워가는 건데, 사실 이 그림도 흑이 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수상전이 나오면은 말 그대로 모 아니면 도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기고 있던 유리한 입장에서는 모 아니면 도의 승부를 굳이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승부 호흡도 지금 완벽하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자체 패감을 써갔습니다. 지금 이순의 뜻은 이으면은 그냥 따내겠다. 이 정도면은 뭐 지금 백이 데미지 없이 이 타겟을 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두고 따냈을 때 만약에 흑이 이때 타격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따내고 나서 요 먹는 사이즈가 좀 작아집니다.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뭔가 흑이 득을 본 것 같긴 한데 흑도 손실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도를 지금 그대로 홀딩을 한 채로 여기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 백이 이쪽을 따내면 이 석점은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압을 하면은 이돌이 설령 넉 점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자체로도 살아있는 모습이죠. 뭔가 여기를 따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를 입구자를 두면은 늘어가지고 살리면 아까 전보다 집으로도 훨씬 더 좋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미레 선수는 이거를 바로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여기에서 뭐 지금 조금 더 돌을 키워서 먹었다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걸 좀 더 키우다 보면은 아마 김은지 선수가 이쪽에 기어 나오는 맛에 대한 거를 좀 우려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고, 자, 이 돌을 이제 두 방을 연타를 해서 제압을 합니다. 차이가 방금 전보다 약간 줄기는 했는데, 이 정도 사이즈로 깨끗하게 잡아가지고는 이제 흑이 질 수 없는 필승 국면이 진행이 됩니다. 자, 따내니까 여기를 젖혔는데, 요 수가 약간 집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뛰고 나서 요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이쪽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훨씬 유리한 진행이었죠. 이제는 막아가더라도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는 이제 이쪽을 찌르는 것이 어느 정도 권리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를 젖히고 나서 이렇게 따니까 백이 이쪽에 좀 실리가 확보가 돼서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여유 있게 우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를 뒀을 때 강공으로 갑니다. 자, 강공으로 가다가 아마 이 장면에서 좀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백이 이쪽을 뚫고 나가면 잡으러 가겠다라는 의지를 갖추고 있고요. 백이 이쪽을 둔다면은 이제는 여기를 뭔가 수순을 잘 짜내서 여기를 강공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받고 두더라도 여유있게 이긴 그런 상황인데요. 요 강공을 가다가 막상 찌르고 나서 이걸 버텨오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강공을 갔을 때 집 계산 여부가 누가 이해득실 여부가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때는 확실한 판단을 하고 결국 다시 물러서는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요 시점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긴 했는데 지금 대국을 유지하는 데는, 국면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수는 이제 이겼다는 뜻이죠. 사실 초반에 여기 단수를 아껴놓은 이유는 요 시점에서 요런 패를 들어가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둬도 자체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패 같은 경우는 백이 이쪽을 먹여치더라도 뭔가 이걸 치고 나서
여길 먹여치고 나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백입니다. 왜냐면은 흑이 백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백이 패감이 많은 그런 바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 차이, 형세 판단이 확실하다면 붙여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비를 늦출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김은지 선수가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끝내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두 기사 모두 큰 실수 없이 약간의 바꿔치기가 있었지만 승부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바꿔치기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마무리를 해서 흑이 김은지 선수가 2집 반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두 한국과 일본의 양 천재 기사 간에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2살 터울의 기사들의 정말 멋진 대결이었는데요. 이 대국에서도 두 선수가 모두 천재인 걸 볼 수가 있었고 정말 나이에 걸맞지 않은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대국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김은지 선수가 한 번 우세를 거머쥐었을 때 그 주도권을 폭풍처럼 몰아치면서 집으로 환산시키는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에 끝내기에서 조금 낙관을 하면서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한 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완승 그리고 명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 지배자는 김은지 선수였고요. 자, 이 대국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